아이소솔바이드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 바이오 매스 기반의 화학 물질이고 BPA와 같은 그 고내열성 모노머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에서 아주 의미 있게 개발이 되어진 모노머 물질입니다. 예, 지금서부터 권영민 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소솔바이드 및 활용 사례 소개를 맡은 삼양사 권용민입니다. 먼저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린플라스틱 연합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발표 순서는 이제 저희 삼양그룹에 대한 소개를 짧게 먼저 드리고, 그 친환경 플라스틱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기후변화나 바이오매스 기반의 리뉴어블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 및 유도체의 활용,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 기반 순서는 일단은 그 바이오매스 기반의 리뉴어블 프로덕트와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 및 유도체 활용 사례,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를 가지고 이제 생분해성 폴리머를 활용하는 응용 사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삼양그룹은 이제 24년에 설립을 했고요. 이제 곧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3.4조 정도 되고, 사업 영역은 화학식품, 무약바이오, 패키징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온교환 수지, 정보전자 소재가 있고, 이제 식품은 설탕과 밀가루 등의 식품 소재, 그리고 화장품과 웹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바이오는 이제 항암제와 패치제, 의료기기 사업이 있고, 이제 패키징은 페트 사업 쪽과 이제 아세틱 음료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화학 쪽이 이제 삼양그룹에서의 매출이 큰데, 앞으로도 이제 친환경 소재와 관련해서 사업을 점점 확대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로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입니다. 국내 사업장은 저희가 이제 화학 쪽만 말씀드리면 페트 원료가 되는 TPA의 이제 여수 공장 삼남 석유화학이 있고요.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전주 공장, 그리고 이온교환 수지를 생산하는 화인테크놀로지 군산의 화인테크놀로지 공장, 그리고 BPA와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소솔바이드를 생산하는 삼양이노캠 군산 공장, 그리고 패키징 쪽은 이제 충청 지방에 있고, 이제 LFT 공장은 대전에 있고, 화학연구소는 또 대전에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입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이제 중국과 헝가리, 그리고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각 미국이나 이제 유럽, 중국, 동경 쪽으로 해서 사무소가 설립이 돼서 각 주요 지역별로 영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일단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오염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기점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술이나 산업이 이제 환경을 위한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허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기술이나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최근에 이제 기사나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이제 나라 그 사이즈를 표시한 건데, 북미나 중국, 그리고 유럽 쪽이 좀 가장 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규모 기준으로 세계 7번째로 이제 배출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나 산업들, 개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눈이 오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한 3억 톤이 생산이 되면 한 800~900만 톤은 이제 해양으로 좀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해류 역량에 따라서 그 태평양의 쓰레기섬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매스 기반의 이제 빌딩 블록인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10대 물질입니다.
그 중에 상업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뭐 락트산, 많이 아시는 락트애시드가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솔비토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응용 연구해서 후에 설명드릴 아이소소바이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그 각각의 바이오매스 기반의 빌딩 블락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는데, 점점 더 이제 바이오 빌딩 블락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바이오 빌딩 블락이라는 게 사실 바이오 매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바이오 매스를 구분 짓는 게 이제 1세대로는 이제 식물 자원이 되겠고, 2세대로는 이제 목질계가 되고, 3세대로는 이제 뭐 홍조류나 갈조류 등의 그 해조류가 이제 메인세인데, 이런 바이오 매스를 기점으로 해서 글루코스라는 게 추출이 됩니다. 추출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이오 빌딩 블락이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빌딩 블락이 이제 글루코스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양그룹은 솔비톨과 아이소솔바이드를 가지고 바이오 폴리머나 플라스틱에 대한 응용과 연구를 하고 있고 상업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소솔바이드 제조 방법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이 되고, 옥수수 전분이 이제 다당류인데, 다당류를 이제 해중합해서 글루코스를 얻어내고, 글루코스를 이제 환원시켜서 솔비톨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솔비톨을 이제 탈수 반응시킴으로써 아이소솔바이드를 얻어내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소솔바이드를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식품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식품 사업에서 솔비톨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소솔바이드를 또 오랜 기간 연구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소솔바이드에 대한 구조와 이제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수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바이오 유래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구조를 보시면 이제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방적 고리가 2개 있는 V자 형태이고,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폴리머로 됐을 때 이제 내열적인 특성을 좀 가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소솔바이드가 이제 이가당 알코올류라서 OH기가 2개 있기 때문에 필수성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가 이성질체가 몇 개 있는데요. 사실 이 이성질체는 사실 출발하는 물질 자체가 솔비톨이냐 만니톨이냐 니톨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산양그룹은 이제 2009년부터 아이소솔바이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2번째로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소솔바이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고순도 폴리머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2군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완공이 된 저희 군산 공장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사업 판매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하단부에 보시면 11월부터 본격 가동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10월 정도부터도 이제 제품이 나와서 판매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증설을 고려한 레이아웃까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소솔바이드 및 유도체 활용인데, 사실 이게 이가 알코올류다 보니까 이가 알코올류이고 반응성이 좋아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폴리우레탄이나 계면 활성제, 그리고 접착제, 그리고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터, 가소제까지 이제 활용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이제 활용되는 경우에 바이오 함량이 일단은 좀 높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BPA를 대체함으로써 환경 호르몬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가 가지는 특유의 이제 광학 특성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쿨절이 낮은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매스가 함량에 따라서 내화학성과 내후성이 우수해지는 부분, 그리고 경도와 내스크래치성이 우수해지는 부분이 되어 있고, 이제 주요 특성이 이제 발현되는 게 이제 광학 특성이나 고경도, UV 안정성이다 보니까 이런 요 특성을 가지는 자동차나 전기전자, 가정용품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오 PC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가 이미 상업화를 해서 듀라바이오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폴리에스터 중에서도 이제 페트입니다. 페트가
패치에 이제 아이솔바이드가 저기 같이 들어가서 PEIT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바이오 함량이 높은 폴리에스터가 되겠고, 특징으로는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열이 낮은데 아이솔바이드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뭐 기존에 6, 70도 하던 TG가 뭐 110도 이상까지 함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성인 이제 패트가 이제 결정성을 잃다 보니까 아이솔바이드가 들어가서, 그래서 비결정성 수지의 이제 특성을 가지는 광학 특성이 발현이 되고, 그리고 내화학성과 내스크래치성도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용도로 보시면 이제 고내열이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제품들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그리고 뭐 체인 익스텐더와 같은 첨가제로도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한 몇 년부터지만 그 바이오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제 내장재 쪽으로 좀 니즈가 강화되고 있어서 TU 산업에서의 이제 친환경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개발도 각각의 사업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이제 UV 안정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탄화나 이제 변색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장 강도나 내열도가 향상되고, 그리고 석유계 베이스의 고유 문제인 이제 냄새 문제를 또 개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TU 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열 처리했을 때 아이솔바이드 함량에 따라서 이제 황변이나 탄화되는 게 얼마나 개선되냐를 봤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폴리우레탄이 용도가 있는 이제 경질폼이나 연질폼, 그리고 케이스 쪽으로도 다 활용이 돼서 각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다른 개발된 용도들인데요. DMI라고 해서 이제 다이메틸 아이솔바이드인데, 이건 이제 바이오 기반의 용매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각종 유기용매나 이제 물과의 혼합성이 좋고, 이제 고비점이나 저휘발성 물질, 그리고 산염기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퍼스널 케어 쪽으로 제품이 첨가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I라는 거는 저희 계열사인 KCI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상업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에폭시로 아이솔바이드가 활용되는 게 BPA 대체로서 친환경 에폭시 개발이 되는 건데, 뭐 광학 특성이나 뭐 유기용제 기준으로 이제 내화학성이 우수해지는 부분의 특성을 좀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접착제나 뭐 코팅제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다이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바이오 기반이다 보니까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가소제, 그러니까 플레이트 가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화장품 성분으로 등록된 안전한 물질이기도 하고, 이제 석유계 제품 대비해서 냄새가 이제 개선이 되는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폭시나 다이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되어 있지만, 이제 기존의 석유계 물질 자체가 워낙 가격 베이스가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책적으로나 뭐 그런 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쪽은 사업성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솔바이드 기반의 생분해성 폴리머입니다. PBIS라고 해서 기존의 생분해성 폴리에스터인 PBS에 아이소솔바이드가 추가가 된 건데, PBIS는 이제 뭐 공지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폴리에스터 쪽에 이제 아이소솔바이드가 들어갔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정성이지만 결정성을 잃음으로써 이제 TM이 없어지고, 그리고 TG, 내열적인 특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아이솔바이드가 들어갔을 때 아이솔바이드와 함께 구성하는 아이솔바이드 석시네이트 반복 단위가 기존 소재 대비해서는 이제 폴리머 체인의 모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좀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리듀싱 웨이트나 뭐 분자량 측면에서도 기존 소재 대비해서 뭐 질량 감소가 좀 확실히 많이 되고, 이제 생분해도 측면에서 밑에 보시는 샘 사진이 애매합니다만, 일단은 뭐 생분해성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PBIAT라고 해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PBAT에서 이 부분도 이제 아이소톨바이드가 추가가 된 건데, 마찬가지로 아이소톨바이드가 함량에 따라서 이제 TM 결정성이 없어지고 이제 내열적인 특성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소재 대비해서는 인장물성이 좀 강해지고 가공성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뭐 생분해성도 좀 더 좋아지는 부분까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뭐 PBA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쇼핑백이나 뭐 멀칭필름, 그리고 식품 용기 쪽 일회용 제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코의 뒤에 보면 그리고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뭐 기사화된 부분도 있는데, 올해 이제 정부 과제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개발하는 기간은 좀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뭐 타겟하는 수준은 이제 기존의 PC가 가지는 그러니까 광학 특성,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생분해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 이 타겟이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아이소톨바이드는 이제 바이오미스 기반의 이제 중요한 플랫폼 케미컬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이올로서 이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기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있고, 저희가 아이소톨바이드가 이제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상업 가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첫 번째 업체가 이제 로켓이라는 업체인데 프랑스에 있고요. 이 업체 대비해서 저희가 뭐 특허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아까 추가로 활용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나 폴리에스터 쪽, 그리고 바이오 용매, 가소제 쪽으로 지금 개발은 완료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상업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다 판매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체도르나 폴리우레탄 접착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ISB 관련해서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삼양사는 일단 모노머부터 폴리머까지 이제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친환경 소재만큼은 저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민 과장께서, 삼양사의 권영민 과장님께서 아이소소바이드 중심으로 한 바이오 소재를 설명을 주셨고요. 기대되어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삼양사에서 지금 아이소소바이드를 활용을 한 지금 PBAT의 모디파이드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을 지금 상업화가 이제 곧 이제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PBA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한 점을 지금 이 모노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표하셨지만은 폴리카보네이트 쪽도 실제 이제 바이오 PC 폴리카보네이트로 가면은 산업재로서의 상당히 나중에 기여가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품 또 생산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이소바이드를 찾고 있던 회사 사람들이 가끔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새로 그렇게 생산해 줘서 감사한데 네. 가격이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 가격이 제일 궁금하고요. 대략적인 가격도 좋고 가격이 확정이 안 됐으면 어바웃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던 프랑스사의 제품은 일단 베이스 자체가 유럽에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국내에 있으면서 원료 소싱 같은 부분이나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원가적인 측면이나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벤치마킹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로켓보다는 충분히 그 제조비나 공정비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알고 계시는 아이소톨바이드 제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시고서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시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소서바이드 및 그 삼양사 제품에 대해서 좀 문의사항 부분들은 연합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고요. 지금 참고로 좀 어나운스를 드리면은 지금 삼양사의 아이소서바이드 중심으로 해서 PBAT 부분의 소재를 그 SM4릴의 그 어망 프로젝트 부분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서 지금 연합 내에서 과제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합 내에서 여러 회원사 분들의 그런 역량 부분을 서로 이제 컨비네이션 시켜서 좀 더 시너지를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사업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린 플라스틱 연합의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연합의 이제 소개 부분만 간단히 돼 있고 블로그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실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오늘 그 자료들을 공지 드릴 때 그런 링크들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없으신데요.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